네, 조현선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 장관님께서는 2014년 6월 16일 아까 취임하셔가지고 다음에 그 5월까지 재직을 하셨습니다. 정무수석을. 네. 얼마 전에 그 모 언론에 조현재 전 문체부 1차관이 김소영 그 비서관이 찾아와서 6월 초에 네. 2014년 6월 초에 블랙리스트 명단 A4 용지 2장 정도를 들고 와서 건네가고 이런 명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조 장관께서 6월 중순에 16일 날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전달이 된 것은 6월 초이기 때문에 제 추정으로는 실무적인 기획이나 또 리스트 작성 등을 감안하면은 최소한 5월 말경에는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 장관께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고 또 실행한 적도 없다고 얘기한 부분은 다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취임하시기 이전에 벌써 블랙리스트는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기획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장관님께서 국민들 앞에 또 우리 문화계 종사자들한테 이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죄송하게 되었다고 피해를 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돌아오니까 이미 그런 게 실행이 되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실행은 되고 있었고 또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런 걸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볼 때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어떤 형태로 간에 실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실행을 직접 안 하셨다, 그 전에 기획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실행도 안 하셨다 하는 부분은 실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대해서 실행을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까지 장관님께 보고는 안 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예. 제가 그 부분적으로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 자체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이렇게 깨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우리 장관님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굳이 그걸 숨긴다고 해서 그게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가능하면은 또 내가 직접 책임질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걸 대충 인지를 했다. 그 정도는 말씀해 주시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온 다음에 이런 리스트가 있고 이게 현재에도 작동을 합니다라고 하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15년 가을 국감에서 지적이 됐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감에서도 재차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부서에서 이런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장관님께 공식적으로 보고는 하지 않았겠죠. 그 보고할 건도 아니고 왜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보고는 없을 수도 있었고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어떤 역대 정권도 그 정권에 반하는 또 특이한 그런 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렇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리는 저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걸 탈피하지 못한 수준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기 전까지 혹시 심경의 변화가 계시면은 밝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그 위원장님께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지금 2차례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에서
위정을 했다고 의심이 돼서 고발하는 경우는 우리 국회의 전속권입니다. 고발이. 그래서 전적으로 국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특검이 요청이 왔다고 해서 의혹이 있다고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게 처신할 거냐 이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무작정 특검이 요청이 왔다고 해서 다 고발을 해버리면 나중에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왜? 이미 고발이 됐으니까. 그래서 고발 시점도 가능한 이 청문회 마지막 날에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모아서 고발을 했더라면은 또 더 나올 증인도 있을 수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경곤 우리 증인 우리 아직 우리 예하여대 교수로 계시죠, 그죠? 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위정을 하면은 최소 징역 1년 이상입니다. 네네. 알고 계시죠? 네네.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학교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신 부분 저는 10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걸 감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학을 위해서 다 대학이나 학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박 처장으로서 지금 교육부 감사에서 보면은 그 면접하신 분들이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네네. 그래서 좀 더 우리 학교를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솔직하게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는 게 옳지 않을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학교도 생각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장으로부터 또는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청탁은 없었고요. 다만 제가 그 처장이 좀 미숙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중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면접위원들 또는 면접위원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뭐 이거를 특정 금메달리스트를 뽑아라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나름대로는 이제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엄용수 오늘 처음 사법위에서 들어오셨죠, 그죠? 지난 11일부터 청문회가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 경과를 아마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 진술을 정언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정 혐의가 있고 없고 판단한 것은 물론 언론 지상 또 제보를 통해서 또 이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장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수사 도중에 이렇게 많은 대상들을 신문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이 정언한 내용과 특검에서 수사할 때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회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